제가 관심 있는 얘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관심이 많을 거예요. 7월 아파트 가격이 111개월 만에 최대 상승을 했다. 많이 얘기를 한 거긴 한데 아 형들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야 가만 이게 뭐야 111개월이면 10년이잖아요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한 몇 달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없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는데 쭉 보니까 7월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세종은 뭐냐 세종이 야 이거 연안산도 아니잖아. 7월 한 달간 서울에서 평균 1.12%니까 한 달에 1%가 오르는 거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한 달에 1%씩 12개월로 오르면 1년에 12%에서 15%가 오르는 거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1년에 1억이 오른다는 거잖아요. 20억짜리 2억이 오르고 세종은 야 이건 좀 너무한데. 야 이거 도핑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53%? 야 미치지 않고서 한 달에 6%가 어떻게 올라. 이게 무슨 삼성전자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안 오르는데. 아니 뭐 LG화학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 6.53%는 이게 연애 6도 아니고. 야 한 달에 6%는 너무 좀 심한데 싶은데 일단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에서 만들어온 전국 매매 증감률을 보면요. 오메. 아 지금 여기 있다는 거죠. 야 이거 도핑 검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 선생님들 뭐가 많이 올랐냐 봤더니 아파트 단독은 좀 안 올랐다는 거에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럼 어디가 많이 올랐냐? 수도권에서는 축하드립니다. 자 광명 나오세요. 광명. 야 광명은 도대체 왜 오른 거야? 광명이 3.95%? 여기 뭐 있지? 광명 축하드립니다. 광명. 노원구? 아 노원구는 그거 태릉에다가 뭐 잠깐 그거잖아. 태릉에 있는 뭐 골프장 부신 다음에 거기다 아파트 진다 그래서 이거 오른 건가? 이거 맞나? 광명은 뭐야? KTX야? 3%가 올랐어 한 달에.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너무했다 근데 4%가 올랐어. 아 잠깐만 기다려봐. 물론 가장 많이 오른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킹 세종이고요. 킹 세종형들은 뭐 차원이 다르셨고 제주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제주만 하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데가 그 제주예요. 심지어 울산도 올랐지만 그 제주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안 가다 보니까 조금. 자 근데 저거는 아이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어차피 뭐 씨보다 안 사면 되니까로 생각했는데 저의 마음을 심금을 울렸던 거는 매매가 아니라 전세가 폭등했다. 야 이거는 안 되는데. 야 이거 야 잠깐만 야 이거는 심각해. 제가 매매는 그렇다고 합니다. 뭐 내 주식 안 올라도 뭐 다른 주식 올라도 뭐 내 것도 오르면 되니까 뭐 생각을 하고 그 주식 안 쳐다보면 되는데 야 전세가 오르면 안 되지. 강남 4구의 전세 상승률은 상위 4개지구 강동구가 0.7% 서초구가 0.58%. 야 이거는 내 얘기잖아. 올해 들어 최고 올랐다. 잠깐만 얼마나 올랐길래 또 표로 갖고 왔어요. 야 이거 매매보다 왜 각도가 더 가파른 것 같은데. 야 잠깐만 기다려봐 형들. 이게 전세는 이게 좀 그렇지. 잘 생각해봐요. 어디가 전세가 그럼 많이 올랐냐? 당연히 킹 세종이고요. 킹 세종은 전세가는 왜 오른 거야 여기? 세종시는 대부분 투자를 위해서 산 거면은 전세값은 낮은 거 아닌가? 전세 가격이 킹 세종은 왜 2.5%가 올랐지? 이거 뭐가 있나?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랐다 그럽니다. 하여튼 뭐 세종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뭐 많이 그런가? 아 이거 KB에서 만들어온 자료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KB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어디서 가짜뉴스로 저놈이 새 스타일을 오해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죠. 천도론 국회의사당을 옮긴다. 국회의사당을 세종에 옮긴다.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진짜 천도를 한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공급 물량이 부족하니까 뭐 일시적일 수 있죠.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른 걸 수 있다. 그래서 저게 왜 부족한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이게 통과됐죠. 임대차 3법. 기억이 나시죠? 통과됐습니다. 통과됐고 실제로 실행이 됐어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시 청구권 다 실행이 됐습니다. 뭐 신고야 뭐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상한제가 뭐냐면은 직전 계약 대비 5%죠. 이제 5%밖에 못 올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 월세입니다. 월세도 못 올려요. 월세도 전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월세도 5%예요. 다시 계약할 때. 계약 갱시 청구권 1+1이죠. 2+2에서 2년 살면은 2년 더 사는 게 통과가 돼서 실제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우리는 그 ING 위에 있죠. 계약 갱시 청구권 이미 됐고요. 증액 상한 5% 됐고요. 4년이 됐는데 자 됐다. 그래 알겠어. 아유 그래도 전세가 몰라 나는 큰일 났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잠깐만. 나도 되네? 야 이거 소급 적용이었어. 야 이거는 저도 처음에 당연히 소급이 아닌 건 줄 알고 새로운 계약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소급 적용입니다. 그럼 저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일단 만료가 되면은 12월인가 뭐 9월인가 만료가 되면은 2년 더 외치면은 더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년 더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소급 적용이 된다. 저도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가 뭐 몇천만 원 몇 원 올랐다 그랬는데 5%만 올린 상황에서 2년 더 살게요 그러면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 물량이 없겠죠.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 나가서 딴 데 가면은 전세값이 꽤 올랐다는데 얼른 돈을 내야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1+1을 실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굉장히 높으니까 뭐 이사한 사람들이 많이 없을 테고 매도 물량이 당연히 굉장히 적어지는 게 물론 임대인들이 임대를 안 하는 것도 전세를 안 내놓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소급 적용이 된다는 거는 지난 31일 시행됐으며 소급 적용이 된다. 집주인이 이미 세입자를 구했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일이 7월 31일 이후라면은 기존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새 세입자를 못 넣는다는 거죠. 2년 연장하고 임대료, 전세나 월세 둘 다 5%까지만 된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내가 그 전세를 놔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전세가 5%밖에 안 되니까 월세로 바꿀래? 충분히 가능하죠. 자기 재산이니까. 전세를 5%밖에 못 올리면 너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월세로 바꾸겠다. 그게 안 된답니다. 야, 세다. 대책이 참 세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못한다.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월세로 전환을 못한다. 5%를 넘게 받겠다. 예를 들면은 내 임차인인데 5% 너무 짠 것 같으니까 그래도 10%는 합시다 하고 10% 둘이 딱딱딱 합의했어도 나중에 임차인이 마음이 바꾸면은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전 월세입니다. 월세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 더하면은 결론적으로 전세가 요즘 한마디로 1+1이니까 뭐 전세는 사실 유례가 없다는 표현은 다 원래 없는 거니까 4년 전세라는 거죠. 앞으로는 결론적으로 중간에 옵션 준 거잖아요. 이 세입자한테 나갈지 안 나갈지 옵션을 준 거고 사실은 계약을 하면 이제 4년이란 겁니다. 이게 옵트아웃이죠. 옵트아웃. 우리가 흔히 프로야구나 뭐 축구 보면은 많이 나오는 중간에 옵트아웃 할 수 있는 걸 한번 준다는 거죠. 2년 뒤에 나갈 수 있는 거를. 그리고 5%를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결정이 된 겁니다. 4년 계약이 이제 된다는 게 결론적으로 이 내용인 것 같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년 계약인데 가격이 막 오르고 있는데 중간에 나갈 매물이 거의 없을 테니까 임차인들이 없을 테니까 지금 뭐 전세가 뭐 굉장히 줄었고 그래서 뭐 소멸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런 겁니다. 중간에 나갈 사람이 없는 거죠. 기존 세입자들은 연장을 하니까 1억 원 넘게 올랐는데 2천만 원만 내면 연장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앉아있는 사람이 많은 거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없으니까 전세로 새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굉장히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뭐 이런 것과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럼 임대인들은 아예 그냥 전세만 무조건 놔야 되냐? 자기가 들어와서 살면 된다 그럽니다. 가족들이 살면 들어와면 되는데 그러면 허위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집주인이 예를 들면은 내 뭐 아들이나 딸이나 뭐 누군가 들어와 살래 하고 내보낸 다음에 실제로 안 들어오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면 계약을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정말 센 거고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에 들어온 입장에서는 계약을 갱신하면 무조건 2년을 있어야 되냐? 그렇진 않답니다. 들어오는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옵션인데 이게 유로피안 옵션과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그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이 있거든요. 그 해당 날짜만 옵션을 실행하는 게 있고 2년 지나면은 언제든지 실행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건 언제든지 계약 통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면은. 자,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자 이러면은 뭐 전세가 뭐 소멸한다든지 차라리 빈집으로 놀리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차라리 빈집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전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미 2014년부터 전세제도는 저금리가 되면은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그래도 안 흔들리고 쭉 왔던 게 전세로 이자율로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이게 전세가 집값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대출이죠. 대출. 사적 대출이잖아요. 은행에서 뭐 DTI, LTV 맨날 규제하고 은행에서 잘 대출을 안 해주니까 사적으로 대출한 거하고 거의 똑같죠. 주택담보대출이죠. 전세제도로 하면은 거기에 확정일자가 나오니까 사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집값이 올라가는 기대만 있으면 대출로 주식 사는 거하고 똑같죠. 대출로 집 사는 효과가 있어서 이게 사실은 많이 이정이 됐는데 전세가 누가 보더라도 사적 대출로 볼 수 있고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의 거의 50%가 이런 걸 낀 사적 대출을 낀 거래라 그러고 강남 4구는 72%가 전세를 낀 거래라 그러니까 사실은 저 대출을 70% 가까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대출은 규제 굉장히 많이 했죠. 은행한테는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금리를 낮춰야 되고 뭐 금리 제한 두고 주택담보대출 안 되고 구멍도 몇 %의 LTV에 DTV에 요즘 뭐 DSR이 한동 많이 했는데 이제는 사적 대출도 어느 정도 규제를 들어가겠다. 뭐 이런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고 자 여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나는 집주인들 입장으로 내가 생각을 해보면 그럼 전월세를 나중에 2년 뒤에 전환을 하면 되겠네. 근데 이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함부로 전환하면 안 됩니다. 전환율이 있어요. 뭐냐면은 기준금리 플러스 3.5%예요. 기준금리가 0.5%니까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은 4%입니다. 그럼 4%면 제가 이거 시나리오를 갖고 와봤어요. 내가 집을 사서 만약에 들으면 어떻게 되냐? 전월세 전화를 4%니까 1억당 연간 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월에 약 33만 원이에요. 전세가 5억짜리면은 이걸 완전히 월세로 바꾸면 2천만 원이에요, 연간. 월에 166만 원. 비싸죠.
전세가 훨씬 싸잖아요. 야 이거 야 4% 비싸. 요즘 은행 대출 2% 조금 넘는데 4% 비싸단 말이에요. 전 월세로 바꾸면 전세 2억에 월에 1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요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권고 사항이에요. 이대로 안 해도 돼요. 이거 좀 이렇게 바꿔도 돼. 그랬는데 자 그랬는 됩니다. 뭐가 그랬는 되냐면은 저 4%를 2%로 낮추는 입법이 검토가 되고 있어요. 2% 초반이라 그러는데 권고 사항이었잖아. 근데 권고가 아니라 강제 규정을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대로 해도 뭐 권고 사항이니까 어떻게 되는데 2%로 하는 거를 입법을 하겠다는 거죠. 입법을 하던 뭐 규칙으로 내던 시행령으로 내던 뭐 입법을 해서 저걸 2%로 낮추겠다. 한마디로 전월세 전환율을 강제 규정으로 바꾸면은 뭐 한 2.X포인트가 되는 거죠. 추가 입법을 통해 현행 권고로만 되어 있는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 규정을 의무화하겠다.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게 2%가 되면 어떻게 되냐, 2% 초반이라 그러는데 뭐 그런 거 계산하기 힘드니까 자 기준금리 플러스 2%를 바꿉시다. 지금 3.5인데 지금은 기준금리 플러스 2%면은 4%가 2.5%로 되는 거죠. 지금은 1억당 연간 400에 월에 33만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은 1억당 연간 250에 월에 21만원. 야 많이 줄죠. 당연히 4%에서 2.5%를 주는 거니까 상당히 많이 줍니다. 이 정도면은 150만원 거의 40%가 준 거잖아요. 그럼 전세 같은 5억이었으면은 지금 월세로 전환하면 2천이 아니라 1250, 월세는 104만원. 오 많이 싸졌는데? 많이 내려왔는데? 전월세로 바꾸면은 옛날엔 전세 2억에 월 100이 전세 2억에 월 63만원. 이게 몇 배? 거의 한 40%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되죠. 40%. 4%에서 2.5% 간 거니까 1.5% 줄은 거니까 8% 줄은 건데 40% 가까이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내려가는 거죠. 야 저거를 이게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면 뭐 그러려 얘기했는데 저거를 강제 규정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와 정말 세구나. 요즘에 주택 대책은 정말 세구나 생각이 들었고, 자 그리고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임대하시는 분 있잖아요. 임대하시는 분들 저 영향을 받나? 임대사업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저것도 혹시 뭐 전월세 전환 영향을 받나 봤더니 거기는 아예 다른 내용도 있어요. 표준 임대료 도입을 검토하겠다. 표준 임대료.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물의 가격 대비해서 임대료를 표준이 있다는 거는, 표준이 무슨 표준이지? 정부가 스탠다드를 정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10억짜리 뭐면은 너희들은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표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알겠어. 표준임대료 보고 일단 그러면은 지금 세입자가 나갔어. 전세나 월세 받는 사람이 나갔어. 그리고 이번에 계약할 때 많이 올려서, 신규 계약은 어차피 지금 상관없으니까 이번에 좀 많이 올려서 몇 억이나 이렇게 가격 올려서 하면은 앞으로 5%룰만 해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은 기존 전월세 계약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나갔어요. A 세입자가. 그래서 B를 받으면서 얘는 1억이어서 원래 1억 500만 받아야 되는데 나갔어요. 근데 얘는 한 1억 한 요즘 올랐으니까 1억 3천을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규 계약에도 5% 상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그러면은 얘도 1.3억이 안 된다는 거죠. 얘도 1억 500이라는 거죠. 1.05. 아 신규 계약에도? 그러면은 제가 지금 살던 집에서 딴 데 가도 거기 사는 사람한테 지금 전세 얼마 사세요? 물어봐서 뭐 1억에 삽니다. 그러면은 1억 500만 원에 저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전월세 가격 폭등을 캡을 씌우겠다는 거죠. 캡을. 이것도 상한, 이것도 추진, 뭐 헌법에 하여튼 뭐 신규 계약에 5% 상한이면은 사실상 표준 전세가 비슷한 게 생기는 거죠. 임대도 어떤 스탠다드가 있는 거고 전세도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게 나가면은 이 매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에 5% 상한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야 1년에 만약에 매매를 5% 상한을 준다. 그럼 뭐 다들 주식 하실 테니까 컬도 잘 될 것 같아요. 좋다. 그럼 나 주식으로 올 거 아니야. 이거 누가 관심 갖겠어. 이거 5%면은 이거 5%면. 야 지금 코리안 뉴딜 펀드가 3% 준다는데 5% 만약에 캡을 씌우면은 이거 2%더 먹자고 이거 하겠어요? 그러면은 다 같이 주식으로 올 테니까 좋네. 슈카월드가 잘 되겠네. 자, 기승전 슈카월드가 잘 되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뭐 그럴 수 있네요. 하여튼 야 설마 주식은 5% 상한 안 두겠지? 이건 안 둘 테니까. 주식에 5% 상한이 들면은 제가 머리에 띠 묶고 광화문에 눕겠습니다. 주식에 5% 상한 두면. 장난쳐? 슈카월드 망하라고. 나는 뭐 먹고 사냐? 이러고 눕겠지만 설마 주식에 5% 상한을 둘 리가 없으니까 자 그거는 없겠고요. 매매에도 뭐 스탠다드를 줄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면. 제가 좀 몇 개 더 얘기 드리면은, 일단 임대 사업자가 지난번에 의무 임대가 8에서 10년으로 갔는데 이번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냐면은 모든 임대주택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요. 사실 예전에도 비슷한 게 있긴 했는데 더 강화했죠.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니까
한마디로 내 전세금 띄어먹힐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가입은 좋단 말이야. 가입은 좋은데 그럼 그걸 누가 내냐? 저게 예전에 저도 전세금 띄어먹을까봐 보험을 하려고 그랬는데 보험금이 비싸. 그래서 안 했는데 그 보험료를 누가 내냐면은 집주인이 75%고요. 세입자가 25% 낸다는 거죠. 무조건 강제사항이죠. 무조건 내야 돼요. 그러면은 전세금 5억짜리면은 보증보험료가 2년치입니다. 이게 2년치면은 집주인이 한 300만원, 세입자가 한 100만원 내야 된다는 거죠. 총 보험료는 400만원이고. 어우, 야 비싼데. 제가 2년에 400이어서 사실은 안 했었거든요. 24개월에 400이니까 한 달에 거의 20만원 내라 그래서 에이씨 설마 그거 띄어먹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안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집주인이 75%가 임대사업자, 모든 집주인 임대사업자, 51만 임대사업자는 자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쭉 보면은 제 생각에, 저 부동산 잘 모르지만 이 모든 거에 깔린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생각은 집으로 토지로 돈을 벌면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 많이 나왔던 토지는 공개념이니까 토지의 사유를 인정하지만 공적 성격이 강한 거니까 이걸로 불로소득이거나 돈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에 굉장히 많이 정책의 방향이 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계획, 이런 법안이 뭐 쭉쭉쭉쭉 나올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토지로 돈을 벌면 안 된다, 집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 공적 성격, 사적 성격과 공적 성격이 있는데 공적 성격을 강조하는 쪽이니까 쭉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정말 강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그래서 이제 5% 한도가 신규 계약에도 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거에 못 들어간 분들은 저랑 같이 이거 하고 있는 거죠. 20대 주식 광풍. 저는 이거 보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잠깐 제가 생각하기 옛날에 작년까지만 해도 슈카월드가 30대 40대 플랫폼이었거든요. 50대 형님들은 많이 안 계셨어요. 조금 계시고, 제 슈카월드가 분명히 30대 40대 플랫폼이었는데 20대 주식 강풍이란 말을 듣고 이거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빅데이터냐? 이런 게 빅데이터죠. 자, 이게 슈카월드의 지난 한 달간 구독자가 아니고요, 조회하신 분입니다. 눌러보신 분들의 빅데이터입니다. 쉽게 볼 수 없는 자료예요. 연령별 선별을 봤더니 드디어 여성분들이 11%, 여러분들이 엄마, 누나, 와이프 계정으로 보신 게 무려 10%가 넘었고요. 구독자는 안 됩니다. 구독자는 택도 없고요. 지난 28일 조회입니다. 지난 28일 조회. 자, 10%가 넘었다는 거를 감축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님들 감사합니다. 누님, 동생, 언니, 하여튼 뭐 감사드리고요. 누나 감사드리고요. 자, 보면은 20대가 늘었냐 봤더니 25세에서 34세가 42%. 제 그 30대 40대 플랫폼이란 말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니까 20대 30대 플랫폼이었네. 20대 30대 만 18세에서 34세가 52%입니다 훌륭하다. 야, 젊었어. 앞으로 방송을 반말로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야, 젊었네. 훌륭한 방송이다. 정말 훌륭한 방송이고요. 제가 여기서 가장 놀랬던 거는 정말 훌륭한 우리나라의 영재들이 많다, 정말 우리나라에 그 동량이 될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는 그 만 13에 17세가 0.4%가 있거든. 이게 중고등학생이잖아요. 이제 궁금한 거는 니들은 그 용돈, 용돈을 뭐 논술인가? 논술 쓰는 거나 취업은 아닐 테니까 논술이거나 그 용돈. 근데 이거 어렸을 때부터 사는 게 베스트죠. 야, 10대부터 사면은 여기 오면은 부자예요. 이거 무조건 부자지. 뭔 주식을 사도 웬만하면은 망하지 않으면 50년이잖아요 50년 넣으면 무조건 벌지. 50년 넣어서 만약에 물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찍기 실력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통 1번에서 5번까지 중에 5 빼고 1에서 4를 찍으면 버는데 여러분들이 5를 찍은 거예요. 50년 넣었는데 물리면은 보통 물리지 않고 중간에 여러분 주식이 없어져요. 50년을 버티면은 그거 거의 벌었죠. 그러니까 10대에서 하면은 무조건 버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벌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0.4%는 벌써 달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형이라 그러면 뭐하나? 삼촌이라 그럴 순 없잖아. 형이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얘들아 화이팅이야. 만 65세 어르신들은 잘 안 보시는 게 이게 어르신들은 시끄러운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보시 했더니 네가 너무 땡땡대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귀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어요. 너무 소리 지르잖아 그러길래 뭐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귀에 되게 깜짝 놀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 귀가 안 좋으신데 그렇다고 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방송을 할까도 생각을 하는데 하다 보면 하여튼 목소리가 높아져서, 자, 이런 빅데이터가 있는 겁니다.